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8월 8일 옵션 만기 날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호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최근에 이란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서 또 엔캐리 청산 이야기도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토까지 이어지면서 러시아 공격했다 나오면서 복합적인 악재가 쏟아져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을 어떻게 대처하고 지금 많은 종목들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드실 거예요. 사실 영상 찍는 저도 힘이 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또 많은 분들이 계좌가 지금 손실인 상황이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매매하는 분들은 원래 단타 치던 분들, 오늘 사서 오늘 안 가면 손절하고 그날 이슈 있는 종목 단타 치는 분들 말고는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우리가 30% 마이너스 나면 50%를 먹어야 본전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0%는 100%를 우리가 올라야 본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 최대 폭락장이고, 또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정말 실적 좋고 또 아니면 올라갈 이유밖에 없는 종목들도 하나도 오르지 않고 10개 중에 9개 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폭락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것만 보다 보니까 다 우리가 집착하는 종목들이 달라요. 어떤 분은 2차전지, 어떤 분은 반도체, 어떤 분은 저평가, 중소형주, 다 똑같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종목 보면 어떤 거는 뭐 한 달 만에 반토막, 뭐 두세 달 만에 세토막, 이런 종목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내 기업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이 종목을 기다릴 이유가 있다면 어설프게 우리가 교체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교체하는 게 좋다?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많이 올랐다 떨어지는 종목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가는 종목은 반등할 때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근데 원래 바닥에 있는 종목, 올라가려고 했던 종목은 거의 10개 중에 9개가 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상승장이 오게 됐을 경우에 내 계좌가 다 50%, 100%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힘든 시장이에요. 그래서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오듯이 지금 계좌도 보기가 싫고 다 던져버리고 싶고 이런 상황일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꼭 스스로 판단으로 해주세요. 어차피 가지고 있을 종목입니다. 어차피 나는 그걸 가져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그 기업이 문제가 있다면 매도해야 되겠죠. 심지어 문제가 있는 기업도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막 두세 배 급등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손절 치면. 지금 그거보다 더 심한 상황이에요.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힘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감기가 좀 나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정말 힘들 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요새 주식 얘기하면 좋은 얘기 못 들어요. 욕만 먹거든요. 따뜻한 댓글, 또 파이팅 댓글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요새 또 부동산 시끄러워요. 그런데 부동산 시끄러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부동산도 지금 우리가 로또 청약 급등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다 같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물량을 공급을 늘린다, 그린벨트 해제한다 뉴스가 나왔어요. 거래량이 폭발을 하죠. 무조건 오를 것 같죠. 하지만 그건 일시적입니다. 저는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은 반드시 미분양이 있더라도 둔촌주공도 청약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부동산 망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예요. 그럼 부동산이 왜 장기적으로 지금은 장기 투자할 타이밍이 아닌 게, 주식하고 달라서 주식으로 따지면 오버행 이슈가 나오잖아요.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가격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는 건설 섹터예요. 건설 섹터는 20년 동안 오른 적이 없죠.
왜?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서울 쪽이든 물량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신축 아파트가 기준으로 오르다 보면 구축이 같이 오른 그런 현상을 보여줬는데 이제 다 해주는 거예요. 목동이든 뭐 압구정이든 여의도든 분당이든 다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 싶어요. 오를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막상 분양을 할 때 또 미분양 날 가능성도 있고 막상 재개발 재건축은 다 했는데 분양 받고 나서 일시적으로는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을 지금 투자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반도체 기사가 어떤 게 나왔어요. 한미반도체 안 사면 후회, 큰일 납니다, 따블 칩니다. 막 기관들이 리포트 쏟아냈잖아요. 반토막 났습니다. 그 리포트 나오고. 그리고 작년에 지금 2차전지는 워낙 저점이지만 작년 2차전지 뭐 ETF 나오고 뭐 이런 상황에서 2차전지 빼곤 다 떨어지네 기사 나왔을 때가 최고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릴 때마다 보는 거예요. 똑같은 뉴스라 할지라도 우리가 멘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폭락장 무섭잖아요. 복구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 계좌 복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된다는 거죠. 머리로는 보유해야 돼도 계좌 계속 내려가니까 집어 던지고 싶은 거죠. 작년에 2차전지 빼고는 오른 게 없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다 버리자 그러고 그때부터 타급등 들어간 작년 7월 25일 기사입니다. 2차전지 ETF 쏟아져 나올 때예요. 지금 반도체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시끄러울 때가 고점이고 시끄러울 때 고점에 걸리면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져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오늘 주제가 폭락장 무서운 분들 꼭 시청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향후 시나리오를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자,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토를 공격당했죠. 이거는 저는 휴전의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얘기가 없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는 것은 지금 대선이 있어서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지부진하게 전쟁이 이어지다 보니까 본토를 공격해야 푸틴도 긴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욕만 먹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침략을 당한 입장인데 근데 러시아 공격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핵을 못 쓰는 상황에서는 협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푸틴은 휴전 명분만 찾고 있어요. 지금 이거 끝내고 싶어도 못 끝냅니다. 자존심 때문에 못 끝내는 거거든요. 아,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어제 그제 그 전쟁이 했었고 본토 쳐들어갔었고 지금은 이제 뭐 격퇴했다고 뉴스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 악재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휴전이 협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또 지금 현재 미 대선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란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워낙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 미사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어떻게 되면 미국이 당근책을 줘서 잘하면은 핵공격은 당연히 안 갈 것 같아요. 핵공격하면 일단 증시는 더 출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 아니면 지금 모든 악재가 지금 녹아져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참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게 제 영상 돌려보시면 저는 엔비디아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100불 아래 무조건 간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엔비디아는 뭐 단타나 치고 뭐 약간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매매 하시는 분들 말고 이런 자리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뉴스가 뭐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엔비디아 고점 엄청 사줬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분들이 엔비디아 얘기를 했고 다른 주식은 몰라요. 똑같습니다. 예전에 진짜 이 강의 중요합니다. 한미약품도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시끄러웠던 상황. 한미약품 그때가 뭐 기술 수출했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을 때예요. 한미약품이 그때가 점상가고 86만원일 때거든요. 이때가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한미약품이 이때가 2015년 11월이에요.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이 있죠. 이게 월봉으로 쫙 뻗었어요. 그 이후에 월봉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거든요.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도 지금 반짝 반등하는 거지. 그건 뭐 10분의 1, 20분의 1 토막 난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제약바이오도 지금 오르는 거는 코로나 관련주 아닌 게 올라요. 단타로는 코로나 관련주가 올라도 뻔하거든요. 엔터주도 하이브 때가 어땠나요? 카카오가 하이브 인수한다고, 아니 하이브랑 같이 SM 인수한다고, 그 SM 주가 그때가 최고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시끄러운 타이밍에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나면 시간 지나고 나면은 맨 이런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폭락을 하고 나서 이런 반등이 한번 뭐 옛날에 SM 마냥 나올 것이냐 반도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반도체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가 반절이 된다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2차 전지는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지금 포스코홀딩스 너무나 사랑스러운 가격이고 너무나 좋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등을 했었죠. 에코프로도 어저께 반등을 했었잖아요. 그저께 바로 양봉 쳤었잖아요.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고점에서 절반이 되면은 레몬 이런 종목 10분의 1, EV 첨단 소재 10분의 1부터 해서 지오린 에너지 그때 10분의 1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렇게 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되게 시끄러웠죠. 그쵸? 삼성에서 지분 좀만 넣었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분을 넣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대기업이 넣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해야지, 이미 넣어서 시끄러워진 종목은 많이 오른 종목 이렇게 힘든 거예요. 루닛은 어떻게 됐나요? 이게 터무니없이 오르고 뭐 그냥 뭐 5분의 1 토막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지천에 깔렸습니다. 똑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똑같고 지금은 바닥권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도. 그런데 제가 엔비디아를 말씀드린 이유는 엔비디아가 반절되면은 나머지 반도체 AI는 원래 실적이 없어요. 앞으로 뭐가 될 거야. 어떤 차이가,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요새 실적 안 좋아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보시라는 거 아니에요. 예시 들은 거지. 중앙첨단 소재 300원에서 14,000원 됐잖아요. 2차 전지 사업 목적 추가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해먹잖아요. 이렇게 크게 해먹잖아요. 막 20배씩 해먹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위에서 시끄럽거든요.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많이 그래도 올랐던 게 AI 반도체 쪽인데 매출이 10억 5억이래요. 그럼 AI 반도체 엔비디아 수혜주도 실질적으로 아닐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혜주도 실질적으로 아닐 거예요. 그럼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 때는 어땠나요? 기업이 없어진 기업도 있지만 남아있지만 주가가 100분의 1 된 종목도 있어요. 10분의 1, 20분의 1 된, 안 망합니다. 삼성전자 안 망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절반 되면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저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맞으면 맞다라고 꼭 얘기를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제가 미국 반도체 목표가가 한번 보세요. 요전 영상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5,000 깨고 4,500 간다 그랬어요. 반도체 지수 올랐을 때 후유증 너무 크다고. 근데 이렇게 폭락을 했거든요. 지금 사는 건 뭐예요? 이렇게 반등 요런 거 조금 나오면은 요거 한번 먹자고, 전고점 가려는 게 아니고. 반도체 월봉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당장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 월봉입니다. 제 생각에 월봉이 이렇게 많이 오른 다음에 한번 꺾였을 경우에는, 그리고 꺾일 걸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많이 올라있는 종목 내가 안 사주면 되는데, 엔비디아든 우리나라 국민들 다 미국 주식 사라고 금투세 뭐 한다는 이에서 한국 주식 정리시키고, 멀쩡한 기업들 거래량이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금투세, 불법 공매도에 우리나라 증시 떠나라 이런 기사만 맨날 내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못 가고, 그리고 이제 결국 간다는 데가 엔비디아거든요. 지금 엔비디아는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주지 않느냐. 저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닐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여기서 엔비디아가 한 더 떨어지면은 사실 여기 70도 갈 수가 있는 자리예요. 70불도. 근데 여기서 반등이 들어가서 또 여기를 한번 찍느냐, 이 위에 110불 찍느냐 안 찍느냐인데, 그걸 찍든 안 찍든 이런 오른쪽 날개에서 이렇게 깼는데 밑에서 많이 올라간 섹터, 특히 반도체,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는 고평가입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노이즈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돼서 실적보다 훨씬 더 많이 주가가 올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말 속상한 건 뭐냐면, 지난주까지는 반도체만 폭락했는데 이번 주에 우리나라가 이란 얘기, 또 일본 대폭락, 세계 최고 폭락이 나왔죠.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폭락이 나왔어. 그런 게 나오면서 모든 종목을 아예 올 청산하는 매매가 나왔어. 이건 완전 횡해진 거거든요. 거래량도 없이. 무섭거든요. 사지를 못합니다. 또 떨어질까봐. 그런 상황까지 만드는 게 했는데, 이 속스 같은 경우는 미국 반도체가 떨어지면 올라가는 상품인데, 속스를 가면 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스를 많이 갔다고 기사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속스에 몰렸다고. 이렇게 떨어지면 좋아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래량이 빵빵 터지잖아요. 보시면은. 응?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안 건드려야 되는데, 이런 걸 또 좋아하세요. 이거는 일단은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반등을 하더라도 이런 캔들이 속슬 같은 경우가. 근데 속슬이 이거 70불에서 26불 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 사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 속스 같은 경우가 40불에서 50불을 찍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완성이 되거든요. 이게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버스, 제가 이틀 전 영상 보세요. 완성이 되는 상승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뭐죠? 여기서 딱 인버스 차트 말씀드리면서 이날 완전히 올랐을 때 23% 올랐을 때 여기 매물대를 한번 돌파시키고 밀리니까 여기서 바로 못 가면 여기서 매수하신 인버스도 또 매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든 게 지금 대우건설은 아주 좋죠. 아주 좋은데 요런 캔들, 장대봉 캔들 위에서 올라가면 장대봉 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대우건설은. 그래서 요런 속스 같은 경우가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나왔잖아요. 차트상으로. 이게 여기다 1억 넣었으면 200만원 됐으니까 최소 3배는 간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7월 11일 날 이런 차트를 코스닥의 상패 차트다. 상패 차트가 보통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 5배, 6배씩 오르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지금 반도체 조정 핑계거리 찾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미국은 이란 때문에는 또 그날 별로 안 떨어졌잖아요. 심지어 그 속스 같은 경우도 그날 장중에 30% 올랐다가 끝날 때는 거기 4% 올라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떨어졌다가 반등 들어가는 거거든요. 미국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리가 폭락한 날 미국 폭락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더 떨어져야 키 맞추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떨어지는 거에 우리가 신경 쓸 단계는 아닌 게, 우리는 마진콜, 청산의 엔캐리,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그리고 코스닥 거래량도 없는데 내가 다 집어던지고, 그게 내가 수급 공백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분들이 수급 공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매물대가 터지면서 떨어진 종목은 회복을 못 합니다. 단타만 꼬이고. 그게 지금 반도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속스 같은, 미국이 더 떨어진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겁먹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미국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이 반도체에 올라갈 때 95%가 지금 거의 신저가 급락 먹은 상황에서 무슨 뭐 전쟁 관련주 장중에 반짝 오르는 거 다 테마주. 조선주는 원래 좋다고 말씀드렸었고, 제약바이오 몇 개 말고는 메인 신저가입니다. 그나마 건설 섹터가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거에 우리가 키포인트를 얻어야 되는데, 금리 인하 수혜주예요. 자, 금리 인하 수혜주는 왜 오를 수밖에 없느냐? 이제 미국은 예전에 좋은 게 나쁜 거라고 맨날 그랬잖아요.
실업이 고용이 너무 강하다. 금리 인하 못하는 거예요. 물가 올라갈까봐. 고용이 꺾였어요. 고용이 꺾였으면 금리 인하 고용이 꺾였으면 금리 인하 하면 되는데 우리가 경기 침체 얘기하면서 또 그거 악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라는 거죠. 많이 오른 종목이 바닥에서 교체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속스 같은 경우도 4, 50불 단내를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미국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같이 폭락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난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주 미국 반도체 폭락할 때 우리나라 종목들 죄다 버텼어요. 반도체 말고. 반도체만 단기간에 폭락을 했죠. 지난주에. 근데 이번 주는 다 같이 떨어져서 청산이 된 거. 다 올 정리가 들어간 거예요. 지겨워서. 짜증나고 무섭고 전쟁나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없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지수가 폭락하고 나면 다 같이 저점 이래야 되는데 해주식 떠난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이나 보유해놓고 지금 이미 마이너스가 4, 50% 된 걸 매도하고 안 합니다. 올라가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주식이 이렇게 내려오다 한번 아래를 확 갔다가 올라오는 그 타이밍을 에서 다 털리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엔비디아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 보면. 오늘 갭상에서 가지 못하면 여기서 또 빼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청산시키고 여기 스타트했던 가격 있죠, 이거. 76불. 이 안에도 올 수 있는 가격인데 문제는 엔비디아가 그렇게 된다고 한들 모든 사람들이 집어던진 우리나라 주식이 또 연동해서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초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시초가는. 근데 이제는 들어올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미국 반도체는 저는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바로 그 많은 분들 옵션 만기의 무서움이에요. 오늘 동시호가에서 한국이 코스피가 동시호가 분봉이 한 0.4% 이렇게 0.44% 올랐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만기 날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만기 날에 월 동시호가 전 3시 19분에 여기 콜이거든요. 콜 200원짜리가 3시에 405원 되는 거예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코스피 200이 동시호가에서 0.43% 뜨면 200원짜리가 결제가 보시면은 예상 권리대가 420원이 된 거예요. 동시호가가. 그러니까 행사가 342.50인데 이게 동시호 346.70으로 코스피 200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0.4% 지수를 동시호가 땡겨버리면 콜은 더블을 치고 세 더블 친 것도 있어요. 외과 같은 경우는 세 더블을 쳤습니다. 동시호가에서. 억지로 들어 올렸죠. 이 보시면 이게 160원 콜인데 요거는 동시호가 전에 50원이었는데 160원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옵션 만기 때 그저께 제가 풋풀이 터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생전 옵션 모르는 분들도 정말 이거 평생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ELW 옵션 파생이에요.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천운이 따라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예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안 하는 게 나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5원에 끝난 게 이틀 전에 1,900원짜리예요. 1,900원짜리가 오늘 5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풋풀이가 터졌다 해가지고 그날 2,100원짜리가 지수가 좀 반등하니까 5원에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도박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게 그 정도로 이번 파생 쪽에서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또 이런 대박이 나겠지. 이런 파생 쪽 대박이 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옵션 건들지 마세요. 뭐가 있냐면 얼마나 어렵냐면 지수가 오를 때 콜이 안 올라요. 프리미엄이 붙어서 원래 비싸게 거래하면 지수가 오르는 날 콜이 떨어지는 날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지수가 별로 떨어지도 않은데 풋이 막 3배, 4배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프리미엄 때문에 만기가 한 달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다음 옵션 만기는 다음 달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만기에 겹쳐가지고 이렇게 큰 대박이 나는 경우는 원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로또 당첨되면 그 다음에 또 로또 당첨 기대하듯이 이렇게 한번 휘리릭 지나가고 나면 온통 머릿속에 급락 나온다는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이건 건들지 마시고, 이 인버스 2X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확 터졌죠. 확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이 LG전자 같은 거하고 똑같아요. 다시 못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다시 반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 터지고 막 지금 이란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럴 때 밑으로 급락하는 거 사자 인버스 하면 여기서 안 가고 또 여기 밑으로 휙 내려오는 경우도 허다다는 거예요. 프리가 터졌고 너무 하방 쪽으로 너무 심하게 작업했어요. 요번에 인버스 2X가 23% 오른다는 게 원래 풋은 짧아요. 생명이. 그러니까 한번 일단 크게 터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율반등 구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떨어졌죠.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삼성전자가 11%가 하루에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미국의 속스, 미국 엔비디아 위치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고, SK 하이닉스도 훨씬 더 아래에 있어요. 엔비디아로 따지면 엔비디아 70%에 이미 가 있는 자리예요. 하이닉스가. 그리고 제가 지난주까지는 이런 하이닉스 같은 거를 빼면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이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게 또 이번에 지수 폭락하면서 한 번 더 완전히 꽝 때려버렸잖아요. STI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PSK 홀딩스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옆에서 보면 올라 있잖아요. STI도 옆에서 보면 오랫동안 해서 맨 제자리 하다가 결국은 반도체화해서 반절되는데 딱 뭐 거래수를 한 20일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만약에 떨어지면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반도체가 추가적인 폭락이 나오더라도 핵전쟁만 아니면 반도체도 일단은 꾸역꾸역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꾸역꾸역 버틸까.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분간 특히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제가 LG전자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그동안 하도 제가 한미반도체 여기서 리포트 때리고 이게 뭔 짓이냐고요. 한미반도체 시총이 많이. 그러니까 지금 한미반도체도 눈에 보이는 실적이 1년에 1,500억 매출 나오는 회사인데 시총이 17조, 18조를 갔었어요. LG전자는 매출이 100조 나오는데 이게 비정상이네.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기업을 대형주 안에서는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주에서는. 최고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올라가는 날짜가 틀려요. 막상 폭락하고 다음 날은 또 LG전자가 안 올라가고 어제 올랐죠. 그쵸? 올라간 날짜가 틀려요. 근데 건설주는 어떤가요? 대우건설은 또 폭락하는 날 이틀 동안 안 가서 건설은 반등 안 하네. 딱 오늘 올랐죠. 그럼 뭐예요? 요거는 최근에 반등하다가 떨어진 캔들 이런 데서 대박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고물가 꺾이고 환율도 이제 정상화 될 거고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올라가는데 거기 부동산 물량 공급이라는 호재까지 겹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 요런 대우건설이 6천원 8천원 만원 갑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여기는 제가 꼭 보고 꼭 보시라 말씀드리고 GS건설 같은 거 그리고 현대건설 빅3예요. 근데 이 안에서 왜 대우건설 말씀드리냐면 제가 종목은 하나하나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 쭉 이어갈 거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대우건설은 제가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 만든다는 거예요. 공급 많이 늘리겠네. 그러면 예전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월봉상으로 보면 2000년대 초반에 아주 재개발 재건축 붐일 때 10배 올랐던 거예요. 그 이후로 부동산 올 때 간 적 없어요. 그럼 지금 정부에서 뭐죠? 정책이 공급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전 설계, 대우건설 보시면 상반기 보시면 하반기 기온은 해외 수주죠. 영업이익률은 1등이에요. 대우건설이 거의. 체코 원전 거기도 참여했죠. 그리고 대우건설이 알짜 정비사업 다 가져가는 뭐 한남 수주 무슨 압구정 이런데 건설업계 수주 랠리가 지금 이어지니까 3대 건설사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이에요. 빅3가.
그리고 대상탄대가 대우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사는 땅 짓고 헤엄치기고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다, 해외 수주다, 원전 설계다, 그리고 건설주가 바닥이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런 건설주는 아주 강력한 주도주로 나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은 여기 원전 설계, 원전 그 시공 참여한다고 체코 원전 수혜로 떠올랐다가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이 안 터지고 내려왔죠. 요런 것들은 갖고 있다가 요렇게 올라가면 서로 매수 들어갈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주, 뭐 한미글로벌, 다 실적 다 이래요. 이미 떨어졌는데 다 이렇습니다. 다 이런데 영업이익 괜찮은 게 한미글로벌, 대창단조, DY파워, 요 세 개가 가장 부채도 없고 영업이익률도 괜찮아요. DY파워가 거의 제일 좋거든요. DY파워, 대창단조, 한미글로벌, 그리고 대형건설사 대우건설,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이 올라가면은 실적도 정말 좋고 신저가 찍었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안 떨어진 거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종목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각도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건설주는 그래서 보면 되겠구나. 요렇게 보시면 되시고, 우리가 이거예요.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375원인데 결국 금리 인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달러 환율이. 결국 원달러 환율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잠시만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리 인하하게 되면 이거 1200원대로 결국 가게 돼 있습니다. 워낙 강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경기 침체니 뭐니 얘기 들어서 금리 더 빨리 내려요. 일본 금리 못 올립니다. 이제 일본도. 아시겠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이게 요런 기사가 있잖아요. 보시면은 코스피가 대폭락, 과거와 달랐다. 국제 유가도 요새 내려가는 상황. 국제 유가 내려가면 이제 물가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럼 고물가 시대 꺾이는 거고, 환율이 이제 항만 가르는 건데, 이렇게 금 이번에 역대 최대치로 떨어질 일이 일어났느냐? 아니거든요. 아예 새 출발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다 집어던지게 만든 거예요. 그거를 핑계 대는 게 엔케리 청산,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경기 침체, 이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서 이번 주에 아예 뭐 9.11 테러만큼 폭락을 시켜버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된 상황에서는 정말로 당분간 문제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반대매매가 이미 나갔던 반대매매, 이미 버텼던 반대매매도 올 청산시켜버렸어요.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어떤 종목이 됐던지 간에 절대 못 갖고 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아예 그냥 내가 뭐 1억 갖고 3억 샀는데 하루 20% 날아가면 3억에서 20% 날아가면 6천만 원 날아가는 거잖아요. 3억에서는 6천 날아가는 거잖아요. 1억에서는 20% 날아가면 2천인데 그럼 반대매매 어떻게 막아요? 하루에 깡통 되는 건데 끝이에요. 그냥 막질 못해. 그래서 아예 신용을 전부 청산을 시켰고,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근데 금리 인하라는 건 확실하죠. 금리 인하 수혜주는 탄력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낙폭과대 저평가 종목들이 장세가 당분간 열려요.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금리 인하하게 됐을 때 너무나 오랫동안 밑에 있었던 섹터가 뭐예요? 금리가 높아서 부채가 많았고, 또 영업이익이 나더라도 빚감리라고 순이익이 많이 남지 않았던 섹터겠죠. 거기에 이제 바이오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중소형주도 여기 나와요.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가 됐을 때 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가 일단 핵심이고, 그 다음에 내 종목이 많이 안 올라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많이 오른 거는 이미 앞으로 실적이 좋게 나와도, 많이 오른 거는 시간 지나고 나서도 계속 다른 이야기 나오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뚝 떨어졌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올라간 상황. 이거는 무조건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얘기 나오고 있죠. 미리 했었어야 된다. 그럼 0.25bp 내리겠어. 0.5bp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도 반도체가 폭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 간 게 10개 중에 또 대여섯 개 이상은 되는 게 미국인데 미국은 경제에 대해서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주가가 고점을 찍어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오른 종목은 1, 2년 뒤에 지금 반등하는 요 타이밍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몰라도 시간 지나고 나면은 맨 똑같이 고점에서 70% 80% 떨어집니다. 물가는 2%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금투세 폐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면 금투세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저평가 종목이 너무 많아요. 다른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내 종목 말고 내 옆에 종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아니 뭐 찾자마자 1000개, 1500개가 바로 찾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종목이나 보시면은 반에 반절 돼 있다. 최근에 올랐던 거는 급하게 반토막, 많이 안 간 종목은 천천히 뭐 반토막, 세토막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적 아무 상관없어요. 실적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반도체도 미국 반도체 위치에 와 있다. 이것만 외우세요. 미국 반도체가 더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요런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애들 보면 요거는 좀 반등 들어갔죠. 요 위치가 요번에 올랐던 위치 아래까지 와서 반등 들어가는 거죠. STI도 요 밑에를 깼죠. 이미. 그쵸? 한미반도체. 요 밑에 오르던 가격 밑에 요 밑에를 안 깼는데 요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진 매수가 붙을 가능성이 단기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럼 요로 단타가 붙겠죠. 또 어제 샀다가 오늘 떨어지니까 손절치죠. 반도체는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붙는 데가 반도체 시초가 팔고 이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반도체 지수 3배짜리는 미국 반도체가 떨어지면 올라가는 속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거래량도 증가되고 내 돈 1억 넣었으면 옛날 고점 기준으로 뭐 200만 원 남고 그냥 이게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위치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는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엔비디아로 따지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한 75, 엔비디아가 75불 가야지 우리나라 반도체가 똑같은 위치인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반도체는 이번에 반등을 하게 되면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게 엔비디아 핑계가 됐든 수주 핑계가 됐든 그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2차전지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신저가 간 종목들 그건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2시간씩도 지나갈 것 같아요. 다 찾아놨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은 말씀드렸고 또 CJ-CGV 여기는 어때요? 얘도 CJ 올리브 네트워크에서 4,500억 현물 출자 들어갔고 유증 끝났는데 원래 이게 유상증자가 시총이 5천억인데 유상증자를 1조 한 거 아니에요. 물론 5천억은 이제 그 CJ 올리브 네트워크에서 들어온 거고 그러면 내 시가총액 내가 1000주 있으면은 1400수 유증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이 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시간 끄는 거지. CJ-CGV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겠어요? 금리 인하 수혜주예요. 여기가 이제 장기 리스 부채 빼고 하면은 미국 떨어냈고 베트남 점유율 50%의 동남아시아 쪽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CJ-CGV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가 되고 있고 주가가 안 올랐어요. 이게 금리 인하 수혜주고 재미만 있으면 1000만 관객 찍죠. 실적은 그래도 영업이익 나왔는데 최근에 지금 0.86 떨어지는데 추세상으로 봤을 때 CJ-CGV는 앞으로 부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돈을 더 벌 가능성이 높죠. 이런 종목들은 내려오고 V자로 먼저 올라가는 종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7,000원 돌파하면 8,000원도 가겠죠. 추세상으로. 리오프닝 주식이 다 똑같아요. 대한항공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봐보세요. 얼마나 떨어졌나. 그러니까
이미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CJC를 말씀드린 건 이거는 이번에 고질적인 문제였던 기관들이 12,000원 이상에서 지금 예전에 이게 옛날 가격은 이 가격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9,000원이 아니라 옛날로 따지면 이게 유무증을 하고 막 유증해가지고 옛날에 14만원이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 옛날로 따지면 11,000원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가격 기준으로 기관들이 12,000원, 14,000원 많이 몰려있고 한번 위로 쏘지를 않았죠. 쏘게 되면서 거래량이 한 번에 터지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리오프닝 주식. 이런 게 올라가겠죠. 금리나 수혜주로. 강원랜드 같은 건 보세요. 이런 게 뭐 보통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응? 신저가는 또 찍어요. 같이. BGF 리테일도 보면 신저가는 항상 같이 이렇게 찍는데 얼마나 많이 떨어졌나요? 이런 애들이 지금 살려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번엔 신저가를 같이 안 찍은 것 뿐이에요. 근데 어차피 위치상으로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쵸? 그리고 뭐가 있어요? LG전자 같은 기업들. 요렇게 최근에 올라가다 떨어졌는데 자리 잡고 여기를 다시 탈 거. 요런 것들이 횡보 들어가면서 윗단으로 올라가기가 좋은 거예요. 올라갈 때 거래량 터지고 밑에서 거래 안 터졌는데 매출 영업이익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니까 강력하게 봐야죠. 털리는 게 아니라 사야 되는 가격인데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산다는 거는 내 종목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교체 매매가 얼마나 무섭냐면 반도체 예를 들어서 물 타려고 떨어지는데 내 거 정리해서 그거 물 탄다든지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원래 밑에 있던 종목 정상적인 기업들은 열에 9.5개는 신저가 폭락, 그리고 최근에 잠깐 올랐다가 또 더블 잠깐 찍고 또 폭락. 빅텍, 뭐 스페코 이런 애들이 최근에 오른 거예요. 또 이거 전쟁 난다고. 우리나라는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초전도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 옛날에 올랐던 예전에 무슨 뭐 설탕 관련주 뭐 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정치 테마주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를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포스코홀딩스다, 괜찮아요. 저는 포스코홀딩스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요거하고 에코프로만 비교합니다. 에코프로는 월봉 60월선까지 너무 멀어요. 이게 월봉 60월선이. 그쵸? 근데 에코프로가 이 정도 떨어졌더니 3분의 1 떨어졌더니 개별적인 2차 전지는 90%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0원짜리는 100원 됐다는 거죠. 근데 월봉 60월선 안 왔고 포스코홀딩스는 왔습니다. 이 자리는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것이며,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기 매물대는 반드시 뚫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갔으면 더 좋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지난주 한 5만원 여기서 갔으면 좋았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으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거지만, 지금 이 수급 현황을 보면 옛날처럼 외국인들이 몇백만 주씩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올 청산 또 시켰거든요. 모든 종목이 또 폭락해갖고. 그런데 에코프로는 바로 V자로 다음 날도 회복할 수 있다고 제가 이틀 전 영상 말씀도 회복했어요, 일단. 그리고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오늘 떨어졌죠. 이러면은 또 2차 전지는 내일 또 미국이 어떻게 되든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2차 전지는 내일 또 별일 없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요번 매물대 이상을 가야 될 거고, 포스코홀딩스도 원래 가려고 했던 제가 50에서 55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서 포기를 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진즉에 손절할 걸. 그거는 최근에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은 그게 되시는데, 이미 예전부터 폭락을 먹었는데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는데 어차피 나는 이거 3년 5년 보고 갈 건데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싶었는데 그냥 정리할 걸 하시는 분들은 하셨을지 몰라도, 하고 나서 또 이게 올라가서 만약에 이 윗단에 가게 되면 손절을 안 하는 게 나은 거고, 어차피 손절이에요. 35만원에 까는 것도 손절입니다. 최근에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막 신경 쓰는 거지, 원래 갖고 있는 분들은 내 스스로한테, 제가 투자는 항상 소신 투자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내 스스로한테 물어봤을 때 어차피 매도 안 해요. 짜증이 화가 나는 그냥 팔걸. 그냥 팔할 게 날 뻔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했던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원래는 제가 한 30%는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10에서 20% 정도 찐주주만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요번에 20일선 타고 올라가는 거 꼭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저는 너무 속상한 게 이런 대폭락장 코스닥 뭐 14% 장중에 폭락하고 이런 건 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금융위기가 왔나요? 코로나가 터졌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도 별로 안 터졌잖아요. 올라갈 때 매물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갭 얼마예요? 심지어 미국이 내일 떨어지든 말든 여기 31만 4,500원이 갭 가격이거든요. 어차피 이 가격 서로 매수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는 날짜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항상 여기서 강조드리는 종목 안에서 포스코홀딩스도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여기서 바로 회복했다가 요번 저점 깨진 않았어요. 이것도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런 LG화학 같은 종목들 다 정리 못해요. 어차피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이 떨어졌나요 도대체. 삼성 SDI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선 용기 있게 사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매는 거예요. 그마저도. 근데 속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라가는 날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폭락한 다음날 대우건설 안 올랐죠. 안 올랐잖아요. 어제도 그러니까 심지어 얘 8% 떨어지고 다음날 마이너스 0.67 오늘 올랐죠.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다음날 오르지도 않고 어제 올랐어요. 심지어 그 다음날은 모든 종목이 올랐는데 에코프로는 그 다음날 급등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날짜가 다를 뿐이고 어차피 이 가격에서는 서로 매수 들어올 가격이 수급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조금만 막 부정적인 얘기 나오고 막 안 좋은 얘기 하면은 매도를 유발하는 포트폴리오 교체해라. 바꿔라. 이참에 바꿔라. 어떻게 바꾸나요? 갈 종목을. 그렇잖아요. 응? 아니 마이너스 5% 바꾸란 얘기는 뭐 지금 들어갔나요? 바꾸게? 그럼 내가 1억 넣어가지고 5천 내서 바꿀까요? 응? 8천, 9천, 8천만 원도 되고 나서 바꿔야지 뭐 복구가 되는 거지. 그럼 바꿨더니 예를 들어서 바꾸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경험을 우리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런 경우 허다 하잖아요. 에코프로로 바꿨어. 예를 들어서 폭락한 날. 다음날 에코프로 급등했어요. 13%. 아우 좋다. 근데 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틀 지나고 나면 또 여기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일 또 갈 수도 있고 또 손절 갈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이렇게 오르는 게 있고 하루 이틀 뒤에 가는 게 있어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 완전히 청산됐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주봉상으로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10.8을 찍고 마이너스 4.46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지난번 코로나 때처럼 요 패턴은 아닐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렇게 폭락 먹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보세요. 이때 제가 했던 게 현대차인데 요걸 엄청 먹었어요. 이때 당시 때.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요때 코로나 때 폭락이 나왔죠. 근데 지수가 이렇게 V자로 올랐죠. 안 쉬고 코로나 때 이런 식으로 올라 버렸잖아요. 근데 이때로 돌아가서 LG화학을 보세요. V자로 올랐죠. V자로 올랐잖아요. LG화학이. 현대차 보세요. 응? 주봉입니다. 주봉. 자, LG화학 이때 이런 식으로 바로 이런 식으로 올라 버렸죠. 그쵸? 현대차는요. 오른 다음에 또 이렇게 시간이나 끌면서 횡보 치면서 이러고 나중에 가서 현대차가 또 날아간 거거든요. 그때 제가 현대차를 엄청 세게 했었던 게 그리고 매도를 하자고 심지어 얘기했던 게 1월 11일 이때거든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 나중에 현대차는 정고점 간다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번에 갔었어요. 자동차 부품주가 안 갔지.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차례가 됐다는 거지. 현대모비스 같은 것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현대모비스 같은 애들이. 이제 이런 애들이 기회가 오는 거예요. 현대모비스 12년 만에 돌립니다. 여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실적에 달려있고 앞으로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달려있는데 미국 쪽의 전기차, 동남아 전기차 얼마나 잘 나가요? 얼마나 매출이 잘 나오나요? 현대차가. 현대모비스는 당연히 지주라서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떨어졌지만 최근에 오른 게 별로 없을 때 떨어질 때는 어차피 신저가는 같이 찍는 요런 현대모비스 같은 애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어차피 이번에 갈 자리였었는데 또 이거 신저가 근처에 있으면 한 번 더 이게 떨어지거든요. 요렇게 치다가 횡보 치다가 딱 가는 흐름 나와요. 예전에 제가 대형주에서 셀트리온을 그렇게 한 타이밍이 언제냐면
이런 자리 셀트리온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작년 10월달 요런 자리 신저가 딱 찍죠, 셀트리온.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서 금방 가버리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판에 또 근데 요번에 지수가 대폭락이 왔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떨어진 게 정상이에요, 대다수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신저가 찍고 가는 거.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이렇게 가다가 위로 쭉 올라서 50에서 55만 원까지 갈 이유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사주 소강 이야기 있었죠. 공매도 이제 불법 공매 처벌하겠죠. 금투세 폐지한다는 얘기 나왔죠. 대주주 양도세 문제 없죠. 쇼커버링, 외국인들이 오를 때도 100만 주를 사는 날이 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졌지만 어차피 나는 보유할 거고, 그분들한테,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도해서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게 만약에 내가 비중이 막 집착하는 종목은 다 틀리잖아요. 이거에 왕창 들어가 있는 분한테 그렇게 딱 해서 올라가면 뭐라 그럴 건가요? 어차피 내가 내 스스로 갖고 있을 거지만, 이거는 손절 친다는 건 어제 그제 들어가는 분들은 손절 칠 수 있고, 며칠 전에 들어가는 분들은 손절 칠 수 있어요. 지난주 반도체 폭락할 때는 심지어 안 떨어졌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하지만 너무 대폭락이 오니까 이 캔들 안 뜨는 종목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남들보다 약했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내일 오르면 되는 거고, 다음 주 월요일날 추세 타면 되는 거예요. 2차전지는 반도체가 가는 날 2차전지가 안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차전지는 버티던 분들이,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2차전지 차이점은, 2차전지는 버티던 분들이 에잇 하고 정리를 하는 거고, 반도체는 지금 이 정도 떨어져도 한미반도체 물을 탄다는, 이참에 주도주 반도체로 바꾸자. 경험했잖아요, 작년 2차전지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오는데, STI 같은 종목 이런 거 반등 나올 수 있겠죠, 하도 떨어져서. 하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반절이 빠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매물대잖아요, 올라있는 게. 근데 이거는 매물대가 없어요, 떨어진 거에서. 그러니까 막판에 지수 폭락하면 반드시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죠. 나는 물타기 할 돈 없는데요. 보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돈 있는 분들은 단타 치는 분들 말고 없어요. 집착하는 종목, 내가 포스코홀딩 좋다 그러면 LG화학 매도한다든지, 다른 거 매도해서, 이거 포스코홀딩가 더 사자.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것도 내가 마이너스 수십 % 때리고 더 심하게 떨어지는 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 사도. 돈 없습니다, 어차피. 거의 대다수는. 그럼 포스코홀딩스를 처음에 왜 샀는지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떠난 분들 떠나고 수급 공백으로 인해서 강하게 급등해서 적어도 이 가격 이상은 빠르게 갑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가격이 40만 원 금방 갈 수 있어요, 포스코홀딩스가. 그럼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화학 이런 애들은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아시겠죠? 이런 종목이 대다수인데요. 이건 뭐라 할 거 뭐 있나요? 옆에 종목 더 많이 떨어진 것도 많은데, 최근만 놓고 보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그냥 금방 21선, 여기서 횡보만 좀 해줘도 돼요. 21선 내려오잖아요. 횡보 좀 하다가, 아니면 여기 좀 올라타서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심지어 내일 빠져서 시작하든 올라서 시작하든 제 생각은 똑같아요. 30만 9천 원 여기는 하늘의 천운이 따라서 온 가격이에요. 이 가격은 이번에 떨어진 음봉, 모든 종목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도와서 간 가격이지 절대 갈 수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반도체가 미국 떨어지고, 오늘 미국이 떨어지고, 내일 미국이 떨어져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자동차주 안에서 이제 LVMC는, 요거는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사실은 많은 분들 LVMC는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강력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박이 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다 라고 하는 부분도 전에 말씀드렸죠, 기사 보여주면서. 자, LVMC가 금리 인하 수혜주라는 거는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 라오스를 한번 놀러 가보시면, 라오스하고 또 베트남, 태국 이쪽이 지금 고속철도 비행기로 다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하면,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요. 관광객이 늘어나서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인데 LVMC 1분기 실적에서 233% 증가됐고 지금 신사업을 많이 하는데 금리 인상 피해 때문에 신흥국이 어려웠었는데 금리 인하를 이제 급하게 하게 된다면 신흥국이 이제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유독 라오스랑 교류가 검색을 해보시면 유독 대기업들이 라오스 진출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래서 라오스에 만약에 가보시면은 여기 LVMC 관련된 것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라오스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편의점 2,000개까지 한다. 현대차, 기아차, 동구바이오, 제약, 병원 한다 그러고 전기차 충전소, 택시, 마트, 배달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폭의 영업이익을 할 수 있었던 게 금리 인상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할 거고 코로나 끝났잖아요. 코로나 안 무섭잖아요. 이게 LVMC가 오를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실적 걱정도 없다. 실적이 문제가 없었을 때도 작년에 42%가 오르고 지금 올해도 20% 30% 올랐다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안 떨어진 거 없잖아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작년에 대량 거래가 있었고 연차트로 보시면은, 그리고 LVMC가 대박이 날 수 있는 거는 이 3년 동안의 대주주가 1,000억 넘게 전환사채하고, 왜냐면 인도차이나 뱅크 전환사채라는 거는 인도차이나 뱅크의 최대 주주가, 여기 인도차이나 뱅크는 11%인데 1,900원짜리 주식 전환 안 한 거가 하게 되면은 20%가 넘어요. 인도차이나 지분율. 그럼 오세영 회장이 인도차이나 뱅크의 지분을 8, 90% 갖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유상증자와 인도차이나 뱅크 전환사채 시비로 인해서 1,000억 넘게 확보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부채가 없어요. 기사 보시면 이제는 부채가 이거는 60%밖에 안 돼. 자동차주 60%밖에 안 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차입금도 이제 없고 자산은 7천억이 넘어가는 회사인데 작년에 적자가 수백억이 났을 때도 KR모터스 때문이었는데 KR모터스 매각을 하기로 했고 진행하기로 했고 그러면은 몇백억이 들어오겠죠. 근데 KR모터스가 매각되면 이건 그날로 상한가 뭐 한 몇 방 가겠죠. 근데 LVMC는 그러면 KR모터스 적자를 그렇게 손상차손으로, 이게 어쨌든 자회사니까 우리가 손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걸 손상차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데 작년에 실적 그렇게 안 좋아도 이마트,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오르냐 하면 지금 라오스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K식품 소비재를 부른다. 그래서 여기 메가마트, LVMC가 코라오거든요. 이거를 2,000개까지 늘리고 그리고 소비재 유통을 하고 쇼핑센터 2개를 지금 짓는 게 하반기에 돼요. 여기에 이마트가 들어가고 2,000개 매장을 목표로 한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한우의 선풍적인 인기라고 하죠. 지금 라오스하고 한국 검색해보면 한우 울주군에서 이 LVMC 쪽, 라오스 쪽으로 맛 쪽으로 수출하고 전복 완도에 수출합니다. 여기 울산 나오잖아요. 코콕 메가마트에다가 이마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마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걸 보시면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여기 이마트뿐만 아니라 이걸 보세요. 신세계백화점 라오스 거상 오세훈 회장과 동맹, 이거는 그저께 나온 기사잖아요. 신세계백화점이 라오스에 또 LVMC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마트 말고 신세계백화점도 이제 그 라오스의 비엔텐에 문을 여는데 누구랑 한다? LVMC. 대기업이 지금 이마트 신세계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라오스에서 LVMC를 거치지 않고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오세훈 회장과 소통도 큰 배경 진출 중에 하나로 뽑히잖아요. 신세계백화점에 해외 매장 여는 건 처음이에요. 지금 이런 재료가 반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랑만 합니다. LVMC는. 그래서 꿈틀 때는 패션 의류 산업이 나오는데 이거에 진출을 하는 게 LVMC라는 거예요. 또 그게 그래서 이게 K패션, K식품 이렇게 뜰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LVMC가 대기업들이랑 같이 하는, 여기 보세요. 라오스의 자동차 브랜드 영업 확대, 라오스 법인 이익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LVMC가 누구랑 해요? 국민은행이랑 하잖아요. 국민카드랑. 그러니까 KB 코라오 리싱은 라오스의 자동차를 판매할 때 KB 캐피탈 지분이 51%인데 여기 KB 캐피탈의 최대 주주가 LVMC하고 KB 국민카드예요. 그러니까 차 팔고 이자
차를 팔게 되면은 할부로 판매되니까 이자를 이 은행에서 해주는 거고 인도차이나뱅크에서 해주는 거예요. LVMC는 KB 그룹하고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신세계 말고 하반기에 아까 쇼핑몰 2개 있는데 라오스가 제일 큰 건데 이마트가 향후에 노브랜드까지 해서 편의점 2,000개까지 늘린다고 하잖아요. 이마트 진출했잖아요. 그러니까 합작법인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의 3%만 이마트 주는 거예요. 그럼 대기업이 지금 몇 개가 LVMC를 K유통 열풍이잖아요. 불닭볶음면이 뭐니. 그러니까 앞으로 라오스가 선풍적으로 뜰 수밖에 없는 게 라오스는 한국하고 매우 가까워요. 천연 자원이 풍부한 라오스는 한국과 윈윈 성장을 바라고 있다 나오죠. 근데 이 윈윈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LVMC랑 같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라오스 여기 국무총리 보이시죠? 국무총리 여기 얼굴 나오죠? 여기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있는 국무총리잖아요. 이분 얼굴 제가 어디서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런 것들은 다 찾아내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분이 이것 때문에 이제 보세요. 이분이 코코넛살로가 뭐예요? 대기업 관련된 것만 알려드립니다. 코코넛살로가 현대차, 기아차 지분이 들어가 있는데 LSM이라고 합작법인을 세웠죠. 현대차, 기아차 지분 들어가 있는데 그럼 라오스에서 지금 이게 뜨는 거예요. 택배, 라오스의 CJ 대한통운, 그리고 라오스 CJ 대한통운, 그리고 여기 뭐예요? 뚝뚝이, 그리고 택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렸죠. 아까 그 얼굴 보여드린 분이 이분 아니에요. 국무총리.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국무총리 만났는데 국무총리하고 장관이 여기 콕콕 해가지고 택시하고 마트, 왜냐면 이 택시는 하반기나부터 내년 초부터 라오스 갈 때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서 어플로 가서 한국 분들도 여행 가면 택시 잡는 카카오 모빌리티랑도 협업을 진행을 합니다. 대기업이 지금 몇 개인가를 같이 하는데 국무총리가 여기 간 거 아니에요. LVMC 때문에. 이 행사 제일 큰 디지털 위크에. 이런 거 여기 국무총리 아니에요. 그래서 라오스가 지금 천연자리 풍부한데 LVMC가 뭐 준비한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LVMC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분이 글로벌 상장 광물회사에서 회계 담당자로 일했던 분이 LVMC에 3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걸 제가 찾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그리고 온라인몰 오픈하죠. 좀 있으면 온라인몰. 요거 오픈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있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국하고 지금 라오스 검색하시면 농촌 일손 부족은 최다 라오스 국민으로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왜 유럽 갔던 것처럼 여기 나오잖아요. 라오스 검색하시면 계절 근로자는 모조리 라오스 국민들로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일자리 재단이니 뭐 경기도 일자리 뭐 농촌 일자리 전부 다 라오스랑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이제 몽골에서만 루앙프라방 여기도 한국 사람들이 가는 거죠. 루앙프라방에 LVMC가 하반기 때 태국 진출하죠. 이제 그 다음에 루앙프라방에서 대규모 이마트 같은 거 또 세우죠. 편의점 만들죠. 거기서 택시 같은 거 LV가 하죠. 그러니까 라오스 현대차 기아차는 점유율 50%잖아요. 이미 트럭은 90%고 그래서 메콩강 중심의 물류 허브로 뜨는 게 라오스라고 기사가 떡하니 나오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라오스 경제성장, 수력발전, 원래 전기는 수출하는 나라라고 전에 매일경제TV하고 채널A 방송에서 보셨죠. 거기서 고속철도 이것 때문에 지금 라오스, 중국, 태국, 베트남까지 연결된 이 고속철도 때문에 라오스에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이 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동구바이오 제약하고 동구바이오 제약이 직원 뽑는데 라오스 LVMC가 또 합작법인 해가지고 제네릭 의약품이 있잖아요. 복제약. LVMC랑 그 공장 생산해서 몽골도 진출하고 한다는 건 동구바이오 제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에다가 라오스가 지금 이런 식으로 K도로가 뻗어서 도로 지어주고 건설해주고 운영해주고 하는 거 한국에서 다 진출하는 겁니다. 라오스 쪽으로. 그러니까 K건설, K도로가 라오스로 간다는 또 얘기거든요. 이게. 그럼 라오스가 발전을 하면 거기서 인프라나 택시,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이제 마트, 뭐 이게 다 장악한 LVMC, 이제 신세계백화점까지 최근에 또 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LVMC가 이제 전기차 충전소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요렇게 요걸 보시면은 자, 요 정도 일단 보시고, 자, 정 모르시면은 제가 지금 모멘텀이 쇼핑몰,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다 생긴 거예요.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 이 LVMC에 대해서 정말로 좀 더 자세하게 보신다면 채널A 방송하고 매일경제TV 방송이 있거든요. 근데 LVMC 유튜브 가시면 여기 다 있어요. 베트남 트럭 2등 하는 것도 여기 있고, 그리고 캄보디아 지리자동차, 여기 국무총리 이마트 얘기, 택시 다 있는 얘기예요. 중고차도 1등하고 골프장하고 있고, 라오스 중국 고속철도. 그리고 하반기 때 이제 우리가 푸켓이든지 이렇게 놀러 가시면 LVMC에서 이거 LVMC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푸켓에서. 그러니까 LVMC가 정말로 루앙프라방 방비행 여행 가면 이제 마트, 한국마트 다 생기는 거예요. 이미 라오스에서 마트가 1등인데 루앙프라방에 편의점을 생기고 루앙프라방에 이거 한다는 거예요. 아니, 태국에서 택시 이거 뚝뚝이 한다는 거예요. 또 이거 푸켓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KR 매각을 그러니까 매각 관련주 왜 말씀드리면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게 매각이 되고 나면 보통 우리가 점상으로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각 시작! 누구한테 매각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10배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KR모터스 매각이 되면 그런 식으로 스타트 될 거고, 아시겠죠? 그러면 LVMC는 돈 몇백억 들어올 거고, 5, 600억, 4, 500억 들어올 거고, LVMC 자체도 제가 좀 기대하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기업이죠. 현대차, 기아차, 이마트, KB금융, 동구바이오, 제약, 카카오, 이런 애들이 신세계백화점, 지금 LVMC하고 하는 거고, 또 쇼핑몰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진출하는데 엠바고가 걸려있대. 이 기업들 말고도 무슨 뭐 삼원가든부터 뭐 치킨, 본촌치킨 이런 거 다 있는데 말씀을 못하는 대기업들도 이제 하반기 때 공개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실적까지 괜찮아진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연속성 있게. 거기에 KR 매각까지 되면은 이게 순식간에 정고점 뚫어서 또 지분을 갖고 가게 될 가능성도 저는 보고 있어요. 인도차이나뱅크 블럭딜을 메이저 기업한테 한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여기는 삼성전자 지분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기업 많죠. HLB, 아까 이노베이션도 HLB 지분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LVMC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마트라든지 한 500억이라도 지분 몇 %로도 들어가면 LVMC는 그냥 6, 7천원, 만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에 가는 자리가 맞았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된다고 한들 저는 내일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사실 지금 이 가격은 다시는 못 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봐요. 성장해서 작년에 그렇게 유무증할 때 급등, 또 신고가 블럭들의 급등,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이게 거의 다 이게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호재가 나오고 앞으로 실적도 문제가 없고 하면 한 번에 이 위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 갈 때 이렇게 하츠 마냥 하루 만에, 이건 하츠가 또 갔다가 또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루 만에 신고가를 간다는 거,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가격에서 뭐 밑에서 본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신저가를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신고가를 계속 가는 종목이에요. 연차트로도 올해 11% 빠졌지만 다른 자동차주가 지금 못 가서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얘는 자동차주가 아니라 뭐 광산에 무슨 마트에서 너무 크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코로나 걱정도 없고 실적 걱정도 없고 기대만 있잖아요. 하반기에 다 오픈하는 거예요. 유통, 무슨 편의점, 다 이런 것들이,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쇼핑몰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구바이오 제약도 있죠. KR 매각하고 여기서 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 어차피 이제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이제 뭐 조금만 올르더라도 21선 돌파해서 그냥 하루 만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실적도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그리고 더더욱 계속 좋아지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올라가시면은 기대하시면 되고, 이게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대로 올라가서 2,300원, 400원 돌파됐다 그러면 그냥 그날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여기서 왜 내려왔냐, 여기서 이렇게 안 내려온 종목 없죠.
여기서 올라갈 거냐 내려간다고 했을 때 월봉상으로 위로 이렇게 장대봉 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LVMC 홀딩스, 대우건설, 포스코 홀딩스, CJ, CGV, 포스코 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또 자동차 부품주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건설주까지.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영상 찍었으면, 그러니까 앞에 왜 그런지 이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 수혜가 왜 보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일봉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르더라도 매물이 나와갖고 속스 같은 경우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거래 터지고. 근데 이것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제가 40-50% 외쳤는데 1-2주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엔비디아 위치보다 우리나라 한미반도체 위치가 더 떨어졌고 나머지 종목들의 하이닉스 위치가 더 아래다. 그럼 미국 떨어지는 것 때문에 최소한 털리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영향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코스피 코스닥도 이번에 바닥은 찍었다고 보여지는데 V자 반등이냐 횡보 치느냐 쌍바닥 찍느냐인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지만 모든 종목이 다 내가 들어와서 집어던지는 올청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금 거래하는 거 다 거래량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올리고 싶은 날 그날 스타트하는 종목이 그날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정말 요새 난이도가 너무 높고 요새 진짜, 근데 옆에 종목을 보세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모든 분들이 나는 이게 제일 좋다고 그러고 누구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면 그거 가는 거예요. 이유를 찾으세요. 이유를. 그리고 지금 털 가격인지 아닌지만 보면 됩니다. 하루하루도 중요하지만. 이해되셨죠?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엄지와 함께 따뜻한 댓글, 정말 힘들 때 제가 영상 찍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올라가는 거 그날 질른 거 사라, 떨어지면 손절 쳐라 하는 그런 단타 영상이 아닙니다. 제 영상은. 그리고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시고 소신 투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